사람은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인사도 나누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잠깐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금세 잊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건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퇴직 후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일정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고 가끔 만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대화의 상대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외로움의 본질이죠. 누군가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꺼내놓는 일이 언제부턴가 어려워졌습니다. 괜히 짐이 될까, 민폐가 될까 걱정돼서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 못하고 쌓인 마음들이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밀어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올린 벽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가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외로움을 풀어내는 첫 단추가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마치 병처럼 생각합니다. 치료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생의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그 그림자를 몰랐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일과 사람, 목표와 관계 속에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혼자가 될 틈조차 없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고요함이 찾아오면 그제야 그림자가 마를 겁니다. 이제야 나를 볼 준비가 되었구나. 고독은 무섭지만 동시에 정직한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감춰왔던 나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외면할수록 더 짙어지고 마주할수록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림자를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고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인정하면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그렇다고 고독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깊어서 사람을 삼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린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남이 만들어준 이름표나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요. 고독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면의 방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누구나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대화를 늘리고 모임을 만들고 SNS를 뒤적이며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위안을 얻죠. 하지만 그건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고독을 피하려는 시도일 뿐이죠. 피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마치 파도처럼 한 번 밀려나면 더 큰 물결로 돌아오니까요. 반면 고독을 마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머물며 자신을 관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무엇이 진짜 나를 괴롭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가장 진실하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을 피하면 외로움이 주인이 된다. 고독을 마주하면 내가 주인이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도 많고 웃을 일도 많았는데,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달라집니다. 이젠 함께 놀 사람보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대화가 목적이었지만 이젠 마음이 통하는 한마디가 더 값집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관계의 깊이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죠. 외로움은 결국 기대의 무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그럴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허무함. 하지만 그 마음을 뒤집어 보면 우린 아직도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로움이 깊다는 건 아직도 누군가를 믿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남아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독은 인생의 선물입니다. 물론 처음엔 고통스럽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우린 스스로의 의미를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숙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큰 고독 속에 머물 줄 아는 자만이 큰 영혼을 얻는다. 그 고독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내면의 정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따뜻합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와 가까워진 순간이죠. 이제 묻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선택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마 반반일 겁니다. 고독이 찾아오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누군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다시 피워냅니다. 같은 고독이라도 누군가에겐 절망이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는 수많은 미소가 남아있고 당신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누군가의 위로로 남아있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고독을 주었다면 선택은 그 고독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저 조금 더 조용한 사랑을 배우고 있을 뿐이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